안녕하십니까. 대부교 김원경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Delphi XE4를 사용하여 iOS 개발을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시리즈로 작성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기본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예제를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elphi에서 iOS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New로 선택하신 다음에 FireMonkey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메뉴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도로 들어가셔서 FireMonkey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FireMonkey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시고 OK를 누르시면 8개 타입의 8개의 어플리케이션, iOS 어플리케이션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블랭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거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3D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외에 탭 형태를 갖고 있거나 헤더 부터를 갖는 이런 모바일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의 템플레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입들은 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폰 마스터 디테일이나 태블릿 마스터 디테일 같은 것들은 아이폰이나 태블릿에서, 즉 아이패드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블랭크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랭크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지금 그 핸드폰, 아이폰의 형태를 갖고 있는 UI 형태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이폰을 사용합니다만 콤보 박스에서 아이패드로 선택하시게 되면 아이패드 형식 또는 아이폰 5 형식을 선택하게 되면 아이폰 5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폰으로 그 기본 UI를 설정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프로젝트 옵션에서 보시면 지금 그 버전 인포 쪽에 보시면 여기 U Device Family라고 해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폰에서만 쓰거나 아이패드에서만 쓰실 경우에는 디바이스 패밀리 자체를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폴트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다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가 기본적인 그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예제를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탭을 이용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 개의 탭으로 아이폰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탭으로 이동할 수 있는 탭 컨트롤과 그 안에 여러 개의 입력하는 컴포넌트들을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입력하는 부분들에 대한 컴포넌트를 먼저 소개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탭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탭 컨트롤 컴포넌트를 내려놓으시고 화면에 꽉 차게 Align이라는 속성을 All Client로 지정해 주십시오. 이 탭 컨트롤은 여러 개의 탭으로 구성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두 개의 탭으로 탭 아이템을 구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탭 컨트롤 상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Add 아이템이라고 하는 메뉴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d 아이템 중에서도 탭 항목을 추가하겠다. 그래서 탭 아이템을 선택해 주시면 하나의 탭 아이템이 생성이 되고요. 다시 탭 아이템을 누르시면 두 개의 탭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우리 아이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버튼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즉, 스타일과 필을 결정해 주실 수 있는 스타일 룩업이라고 하는 속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탭 아이템, 지금 작성하신 탭 아이템에서도 스타일 룩업이라는 속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룩업을 선택하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이폰에서 보실 수 있는 여러 개의 그 탭 형태, 그림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지정하신 커스텀 스타일을 커스텀 아이콘이라는 걸 통해서 본인이 지정하신 아이콘을 별도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특별한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고 기본 텍스트에다가 입력 컨트롤이라고 저희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에 입력 컨트롤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탭에다는 탭 간 이동이라고 텍스트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 1에서는 첫 번째 탭에다가 리스트 박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입력하는 컴포넌트들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예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트 탭 아이템에 리스트 박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박스는 흔히 우리가 VCR, 일반 VCR 컴포넌트에서도 사용하셨던 컴포넌트와 거의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 박스를 내려놓으시고요. 자, 리스트 박스에서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추가하실 수 있는 메뉴가 보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박스에는 기본적인 리스트 아이템이라든가 리스트 박스의 헤더라든가 또는 검색할 수 있는 서치 박스라든가 또 그룹핑을 하기 위한 헤더와 푸터 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룹핑을 한번 지어보기 위해서 그룹 헤더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리스트 항목을 헤더 아이템에서 3개 정도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룹 헤더와 리스트 아이템 3가지를 지금 추가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트 박스에서도 스타일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룩업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오셔서 현재 디폴트는 리스트 박스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을 트랜스퍼런트, 투명하게 이렇게 주시면 리스트 박스의 항목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룹핑을 해서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속성 중에 그룹핑 kind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폴트 속성 값은 plain, 즉 그냥 평평한 형식을 그냥 일반적인 형식을 쓰고 있는 것이라면 저희는 그룹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딱 그룹별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룹드라고 하는 속성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리스트 박스의 형태가 조금 다르게 보여주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룹 헤더 부분에 역시 텍스트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에는 역시 입력 컨트롤 이렇게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리스트 아이템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입력하는 컨트롤 컴포넌트들을 몇 가지, 여기서는 항목이 3개니까 3가지 컴포넌트를 내려놓고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짜를 입력받는 그런 컴포넌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CL에 있는 데이트 타임 피커처럼 여기서는 칼렌더 에디트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도 할 수 있고 달력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렌더 에디트를 내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 항목에는 우리가 콤보 박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콤보 박스에서 콤보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손으로 직접 입력도 할 수 있는 콤보 에디트라고 하는 입력 컨트롤 컴포넌트를 역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력할 때 가장 많이 쓰시는 또 일반적인 에디트 컴포넌트를 마지막 리스트 항목에다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는 약간의 형식은 틀리지만 다 입력을 받으실 때 쓰시는 컴포넌트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바일에서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하고는 틀리게 입력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키보드가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숫자만 받는 키보드, 문자만 받는 키보드 또는 이메일 어드레스를 받을 수 있는 키보드 이런 것들을 제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이런 입력하는 곳에는 항상 어떤 속성이 준비가 되어 있냐면 키보드 타입을 결정할 수 있는 키보드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8가지의 키보드 타입을 델파이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선택한 컴포넌트에 따라서 디폴트 값이 세팅되어 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키보드 타입을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디폴트 각각 지정되어 있는 키보드 타입을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선택하신 날짜를 리스트 박스의 텍스트에다가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탭으로 가셔서 자, 우리가 change 이벤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한 날짜가 다를 때마다, 입력한 데이트가 틀릴 때마다 그 리스트 박스 텍스트에다 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벤트가 change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change 이벤트에 대응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하기 위해서 오른쪽 빈 공간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고 선택을 하시면 해당하는 이벤트 핸들러의 코드 에디터 부분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한 그 날짜를 리스트 박스 아이템에다가 연결을 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리스트 박스
아이템 원점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텍스트에다가 자, 지금 칼렌더 에디트 원점 제일 중요한 속성은 그 선택한 날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데이트 부분은 날짜 부분이고 왼쪽에 있는 텍스트는 문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버전 펑션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ate to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컨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콤보 박스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콤보 박스는 여러 개의 리스트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역시 property는 아이템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이템 인덱스는 본인이 리스트 박스에서 선택한 그 항목의 인덱스를 가르쳐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경우고요. 아이템즈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자들이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A, B, C 정도 3개의 항목을 지금 추가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콤보에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입력을 하실 수 있는 콤보 에디트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요. 역시 선택한 아이템이 바뀔 때마다 리스트 박스 아이템의 텍스트에 뿌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동일한 이벤트, change 이벤트를 쓰시면 되는데요. 아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델파를 쓰셨던 분들은 이벤트 핸들러를 많이 작성해 보셨지만 지금 이 모바일이나 파이어몽키 쪽에서 처음 델파를 쓰시는 분들은 이벤트 핸들러를 주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기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컴포넌트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에디트로 바로 이동이 되면서 콤보 에디트의 change 이벤트 핸들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컴포넌트에서의 디폴트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겠죠. 버튼인 경우는 클릭, 지금처럼 콤보 에디트나 일반 에디트나 칼렌더 에디트는 change 이벤트가 디폴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거나 날짜가 변경이 되었을 때 바로 디폴트 이벤트 핸들러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점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동일하게 리스트 박스 아이템 이번엔 2겠죠. 2점 텍스트에다가 선택하신 콤보 에디트에 아이템에 있는 항목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가 선택한 아이템 인덱스가 되겠죠. 자, 아이템 인덱스에 있는 값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만 코딩하시면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선택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만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배열해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에서 if 아이템 인덱스가 아까 선택을 아무것도 안 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렇게 주시면 선택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만 리스트 박스 아이템에다 뿌려주라고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같은 경우는 동일한 이벤트 쓰셔도 되고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게 없고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스타일 룩업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있지만 에디트인 경우에도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에디트뿐만이 아니라 검색할 수 있는 에디트나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적용하실 수 있다는 걸 또 보셨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리스트 박스에는 지금 그 입력을 받는 컴포넌트들을 몇 가지를 지금 리스트 박스에다 별도로 올려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 개의 항목을 그냥 디스플레이 할 때 리스트 박스들을 또 많이 쓰시기 때문에 동일한 리스트 박스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걸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박스를 밑에다가 하나 더 내려놓으실 텐데요. 여기 지금 그 툴 팔레트에서 보시면 리스트 박스와 리스트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나 항목들을 표시할 때 그 눈으로 보실 때는 시각적으로 보실 때는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표시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아이템 항목이 많아지는 경우는 리스트 뷰를 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박스에 예를 들면 1000건이 넘어가는 이런 건수들을 쓰시게 되면 그 스크롤링을 할 때 조금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나중 시리즈에서 동영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스트 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박스를 내려놓으시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항목만 조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룹핑은 하지 않고 그런 아이템들만 몇 가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개 정도 추가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목들을 추가하셔서 지금 리스트 항목이 3개가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컴포넌트를 내려놓으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리스트, 어떤 데이터를 조회함에 있어서 이 항목 하나하나도 속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아이템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아이템 데이터의 플러스를 익스펜드 확장해 보시면 액세서리나 비트맵이나 디테일이나 텍스트 등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리스트 항목 하나에도 뭐 그림을 추가한다든가 디테일 어떤 디스크립션을 준다든가 또는 액세서리, 부속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아이템 하나만 선택하신 다음에 액세서리의 그 콤보를 딱 눌러보시면 체크박스 또는 디테일 정보 또는 모어 정보 이런 것들의 그 액세서리를 표시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맵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리스트 박스에 어떤 특정 비트맵을 연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트를 선택하시면 그 비트맵을 불러드릴 수 있는 에디트 창이 올라오고요. 로드를 이용하셔서 저희가 항상 사용하시는 그림 C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엠바카데로 밑에 RED 스튜디오 밑에 이미지에서 홀더로 오시면 델파에서 사용하는 디폴트 그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콘스 홀더로 들어가셔서 특정 아이콘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누르시게 되면 그 리스트 박스에 비트맵이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에는 말 그대로 상세 정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more information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리스트 박스 상에는 지금 연결하신 디테일 정보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이 스타일 룩업에 보시면 현재 디폴트 스타일이 아이템의 no detail이라는 것으로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o detail 대신에 만약에 뭐 버튼으로 준다든가 디테일을 이렇게 그 디테일 정보를 밑으로 내려가게끔 또는 여러 가지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디테일 정보를 어떻게 뿌릴지를 스타일 룩업으로 결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은 어떤 특정 컴포넌트를 올리시면서 리스트 박스를 구현하실 수도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단순하게 어떤 데이터를 표시하면서 그 아이템 데이터의 어떤 특정 항목들을 연결하실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그 입력 컨트롤 앞부분에 입력 컨트롤을 설명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터 실행하실 수가 있고 디바이스에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겟 프로젝트 매니저의 타겟 플랫폼에 보시면 디바이스와 시뮬레이터 두 가지 종류의 노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영상에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하실 거고요. 실제 디바이스에서 실행을 하시려면 그 디바이스가 등록이 되고 프로바이징 되어 있는 그 디바이스를 에서 USB 케이블로 꽂고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바일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 설정이나 기타 그런 제반 사항들은 저희 데브기어의 테크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맥머신에는 PA 서버라고 하는 즉 멀티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한 리모트 디버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CP/IP로 통신을 하고 있는 그런 PA 서버가 지금 실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통신하기 위하고 이쪽 델파이 쪽에서는 프로파일을 생성해 주셔서 그 오른쪽을 누르시면 지금 시뮬레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활성화를 하신 다음에 에디트 커넥션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MyMac이라고 하는 프로파일에 지금 그 IP, 맥과 연결하는 호스트와 연결되는 IP 192.168.061이라고 하는 IP로 그리고 기본 포트는 64212라는 고정 포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로 통신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처음에 쓰실 경우에는 이 프로파일부터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세팅 정보들은 저희 데브기어의 테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K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시뮬레이터에서 바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빌드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역시 디버거나 릴리즈 모두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9를 누르시게 되면 아마 지금 저장을 하라고 한번 컨펌이 뜰 거고요. 그래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저희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터에 여러분이 작성하신 디폴트 지금 또 그 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횃불 모양. 그런데 저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미지는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탭은 여러분들이 지금 2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탭에만 지금 입력 컨트롤을 작성을 하신 거고요. 뒤쪽에 있는 탭은 전혀 컴포넌트가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따 파트 2에서 이 탭들을 더 추가해서 탭 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첫 번째 탭의 입력 컨트롤들에서는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날짜를 선택을 하시고 None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Change 이벤트에 의해서 리스트 박스 아이템의 텍스트에다가 지금 뿌려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콤보 박스인 경우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아까 여러분들이 아이템에 추가해 놓으신 ABC라고 하는 이런 항목들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직접 또 입력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에디트는 특별히 이벤트를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컴포넌트를 소개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들은 뭐 특별한 코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리스트들을 표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누르게 되면 다음 서버 화면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 2에서는 탭 간을 이동하는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